어, 경상북도 의성을 갔었습니다. 잘 가기 힘든 곳이고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두 번 가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차 타고 오는데 시간이 오는 4시간 걸렸는데 오는데 너무 먼 거리라서 한 번 꼭 가고 싶은 곳이어서 갔습니다. 내가 영천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천이시 집성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딸깍벌이 집안이라서 이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건 잘 몰라서 구경을 못 해봐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공사 다 새로운 곳이었어요. 그냥 조문국 사적지, 그다음에 영천이시 집성촌, 인계계곡 아주 드물게 가는 곳이라서 이 고문사 미안합니다. 고운사는 고운이 최치원의 호죠. 고운사라는 게 그러니까 최치원의 절이에요. 연암 최치원이 그 신라시대에 아주 문장가죠. 그 연암 채취원이 문학관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운사를 갔는데 이 해설사 분이신데 내가 그 오랫동안 여행을 다녔는데 최고의 해설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일부러 사진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일주문을 거쳐서 전학문을 지나서 고불전, 가운루하고 우하루가 연암 채, 고운 채취원의 고운 채취원의 흔적이에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연수전하고 중요한 것이 그 약사전의 석저열애상입니다. 그 나머지도 볼 수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만 보은사가 그래서 일주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천왕문, 그다음에 고불전, 그다음에 가문루, 우하루 호랑이 문이 유명해요. 그다음에 연수전 보물이죠. 네, 약사전은 석절의 좌상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주문인데 일주문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주문이라고 그죠? 일주문도 되게 멋있게 그 기둥을 자연스러운 기둥하고 이렇게 일주문도 그다음에 이게 고불 그 여기 보면 이게 그저 옛날에 있던 그 관리의 추모 말하자면 공적비인데 공적 철로 된 공적비가 사당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고불전에. 이건 고불인데 이 밭에 굴러다니는 그 부처죠. 아주 오래된 부처 같은데 얼굴이랑 눈이랑 이 코가 왜 민간 신앙이 있죠. 코를 갉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만져서 그런지 다 상해버린 그래서 어느 시대 건지는 잘 모르게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고불이 있는 고불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누각이죠. 최치현의 누각인 고운의 최치현의 누각인데 유명한 게 이거죠. 호랑이 벽화인데 가만히 보세요. 눈을 위치가 바뀌어도 계속 눈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계속 바뀌어도 쳐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그림이라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구경하러 다닙니다. 음, 이게 우화로의 그 호랑이죠. 그 다음에 극락전에 이 단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색깔도 그렇고, 그 단청도 너무 파란색이죠. 보통 파란색 잘 아닌데. 근데 위에 보면 단청들이 너무 섬세하죠. 이게 섬세한 단청이 우리나라에 보기가 참 어려운 아주 독특한 굉장히 인상 깊은 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그, 연수전인데, 이 연수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절이 문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임금님이 만든 거예요. 영조가 만들고 고종이 중축했는데, 만세 무강하시라고 올해 만세문이죠. 노골적으로. 더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게 안에 내용이 만세문 안을 들어가서 보면 이게 연수전이에요. 수명을 연장하는 전각이죠. 그래서 영조대왕이 오래 살았죠. 고종도 오래 살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여기를 한 바퀴 돌면 뭐 10년씩 젊어진다는 둥. 그런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어, 이게 이제 절에 있을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때가 유교를 숭상하던 시절인데 절에다 이렇게 놀래니 가꾼데 놔두면 안 되니까 아주 멀리 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이게 오게 해달라고 비는 걸로 글씨들도 있죠. 임금이 오래 달라는 거야. 다 그런 목적으로 그림이랑
그런 연수전이 아주 독특한,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람들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고은사의 석절의 좌상도 놀라웠는데 이게 이제 그 이 광대하고 밑받침이 온전히 남아 있는데 신라말 고려초 통일신라적인 것 같은데 이 오랫동안 만난 불상 중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을 석조불상을 본 게 참 깜짝 놀랄 정도로 보물이 될 만한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불상을 봤습니다. 고운사 잘 가기 힘든 음성의 고운사인데 어, 다시 돌아오면서 고운사를 가장 유명한 곳들은 본 거죠. 이렇게 앞에 이런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고분군이 이렇게 근성에 있었는데 이 고분군이 사적인데 이게 조문국이 뭐냐면 신라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야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 국가 초기 국가죠. 조문국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게 조문국이 경덕 왕릉에 고분이 생성되고 370개의 고분이 이 군대에 있어서 여기 지금 있는 제가 찾아간 곳은 40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자가 위에 있는데 이 정자에 에서 내려다본 이 오분군의 위치죠. 초기 국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 고인돌도 그렇고 무덤도 그렇고 이게 기존의 그 신라의 내용하고 신라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조문국이라고 불리는데 그건 당시 나라에 그렇게 불렸어요. 그랬고 이게 이조시대 때 이 조선시대 때 신대에 조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조문국을 지나가다. 나중에 이름을 조문국이라고 붙인 거고 원래 그게 어떤 이름이었는지는 모르고 이조시대 때 이런 그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고 예, 여기는 그 이렇게 박물관도 있고 고분들이 있는데 이러고 보니 경덕왕릉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국가, 저 그전 신라에 병합된 그전의 국가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여기 이제 관광객들은 작약이 오후에 잘 유명한 꽃밭이 있다고 해서 많이 찾아가는데 고분 자체로 아주 놀라운 고분토예요. 요것만 40기고 주변에 370이 넘는 고분이 있으니까 놀라운 유적이 있는 거죠. 거의 안 알려진 유적지인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했고 고분 그 전시관에 있어서 고분 하나를 들어가 봤는데 어, 고분에 이렇게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토기들이 신라 토기하고 좀 다른 토기들인데 이거를 보다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양식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장은 뭐냐면 주인이 죽을 때 같이 옆에서 어, 죽는 피자 사람 이게 뼈 이렇게 있죠. 이게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순장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묻혀지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국가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 화랑아리 모습도 다르지만 순장이 성행하던 중요시 여기던 시절이었고 그 고분들의 이렇게 많은 그 물론 사람들은 자기약꽃밭을 좋아해서 다 많이 피었느냐 안 피었느냐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고분 이 조문국 고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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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조문국 사적지였죠. 그 다음에는 영천인시 집성촌을 갔었는데 어, 나는 그 내 먼 조상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 좋았는데 어, 아주 잘 살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 형조판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 집들이 들어가지 못, 이거 아주 보존이 잘 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종택이, 이거는 병접하운서의 종택이죠. 그 종택이 병접하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이게 소설 때문이라고 그러죠. 소설 때문이 이게 저 임금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있는 그런 굉장히 대단한 양반집에만 있는 안동에 가면 있죠. 영천이 씨가 안동에도 대감 집이 하나 있는데, 수술대문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보존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세력이 끝까지 막강했다. 그러니까 원래 세력이 막강했던 것은 잘 안 없어지죠. 세력이 아주 막강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죠. 그래서 이 마을들을 대부분의 집들은 바깥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고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살아요. 근데 이렇게 현대화돼서 사는 것도 있고 정자도 있고 근데 그중에 한 집이 개방이 돼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숙박업소죠. 그래서 소호당 고택은 이렇게 개방이 돼서 숙박업소로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살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뒷부분의 정자가 놀라웠습니다. 정원에 궁의 정자같이 아주 넓은 뜰이 뒷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연못도 있을 만큼 음, 대단히 그 큰 규모의 산책로도 있고 여기서 쉬는 동네 분이겠죠. 있었습니다. 대단히 세력이 대단히 막강했던 집안이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뭐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 오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고택을 브랜드하는 사업으로 열려서 아마 요 집은 개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양반 동네라고 볼 수 있죠. 저 구석에 있는 양반. 그러니까 양반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접한서였던 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의성애가 또 유명한 것이 이게 중생대 지역이죠. 이쪽이 경상북도가 그래서 지진이 자꾸 난다 그러잖아요. 중생대 이후에 땅들이 지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생대 백악기를 대표하는 지질공원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빙계 계곡입니다. 그래서 빙계 계곡을 갔습니다. 계곡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중생대 백악기 지형이죠. 여기가 일본하고 비슷하게 이제 여기에 이제 요녀대사하고 요술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뭐 하여튼 저 뭐 요술공주가 무서워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놀라운 게 굉장히 추운 바람이 이 조그만 굴에서 추운 바람이 빙열, 풍열 그래갖고 굉장히 추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계곡도 멋있지만 그 얼음골을 올라가는 빙열, 풍열 가는 5층 석탑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길이 유명해서 그 길을 가는 이정표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층 석탑은 받아보고 뭐 빙하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 온도계가 있는데 낮 바깥은 20, 30도에 육박했는데 0도였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풍열은 요 구멍에서 또 바람이 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놀라웠던 건 이 5층 석탑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에 깜짝 놀랐는데 뭐 상상치도 못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거의 이게 보물에 가깝죠. 보물이었다고요, 진짜. 그래서 빙산사지 5층 석탑이 보물이었습니다. 보물이었는데 통일신라 후기 또는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나도 온전하게 보존돼 있고 미적 감각이 깜짝 놀랄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5층 석탑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 거의 못 본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신라 여기를 그래서 경북 8성 중에 첫 번째라고 여기는데 그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바위에 보면 꼭대기 뭐라고 써 있죠? 저 바위 또 그게 이게 뭐냐면 경북 8승의 지1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여기가 경치가 좋은 것이 경상북도에서 최고로 좋은 8개 중에 빙계 계곡이 어, 그렇다고. 맨 앞에는 이제 입구에 빙계 서원이 있었는데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 이건 안 돼 있어서 깜짝 놀고 왜 안 됐을까 알아봤더니 이거는 사실은 2002년도에 관광개발 사업으로 2006년도에 보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건된 거죠. 서원의 옛날에 형식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음, 곳이라서 구경할 만했습니다. 오래된 유서 깊은 곳은 아니지만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복원을 해놓은 것 같았어요. 인상 깊은 그래서 서원이 옛날에 있겠구나 이런 데서 공부했겠구나 그런 생각에 잠깐 젖었습니다.